24시 프린트 함수의 사용법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출력을 하기 위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프린트 함수의 가로 안에 출력을 하고 싶은 것을 넣으면 출력이 되는데요. 이때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예시를 보는 것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럼 예제 1로 가겠습니다. 예제 1은 광문고등학교를 출력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출력이 광문고등학교로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는 무조건 한 쌍으로 작성해야 하고, 만약 제대로 따옴표가 닫히지 않았다면 닫힘 괄호가 문자열로 인식되어서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제 2번입니다. 프린트 함수의 특징인데요. 프린트 함수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실행되고 프린트 함수가 처리될 때마다 자동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또한 예시와 같이 여러 개의 문자열을 쉼표로 분리해서 넣으면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자열을 공백으로 구분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2번은 광문고등학교 줄바꿈 1학년 띄어쓰고 4반 줄바꿈 이름을 출력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바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정말 이지가가하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3번입니다. 이건 특수문자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에는 백슬래시를 사용하는데요. 문장을 줄바꿈할 때는 백슬래시 플러스 n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제 3번을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잘 이해가 되셨겠죠? 네, 그러면 예제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도 출력을 해야 하는데 예제 1번에서는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를 문자열로 구분하는 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제 1처럼 출력을 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슬래시를 사용하여서 문자로 변환시켜 주거나 작은 따옴표를 출력할 땐 큰 따옴표를 출력하는 등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예제 4번을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은 특히 더 어렵기 때문에 문제 3번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5번입니다. 이번엔 예제 3을 활용해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백슬래시 등의 특수문자를 출력하는 건데요. 아래 문장을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시죠? 여전히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백슬래시는 특수 기호를 문자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문자열 안에 문장이 이번 예시처럼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다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면 되고 3번 예시처럼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다면 큰 따옴표를 사용하면 되는데 1번 예시와 같이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모두 들어있는 문장은 백슬래시 플러스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따옴표를 문자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안녕 코드 5번 문제입니다. 큰 따옴표가 포함되도록 코드를 출력하게 된다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간 문장을 작성하고 실행하면 되겠죠? 참 쉽죠잉? 그리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살짝 고난이도인데요. 하지만 아까 봤던 사진을 참고하면 정말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백슬래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면 문제 그대로 나오겠죠? 얼마나 쉬워요! 네. 이 영상을 통해서 남은 안녕 코드 문제와 집짓기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만 빠이! 입자식 프린트를 활용하여서 계산 후 출력하는 것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문자가 아닌 숫자는 따옴표가 필요하지 않고 바로 작성을 하여도 괜찮습니다. 연습 코드를 실행하여 보면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자를 이용하여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아래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기로 연결하면 띄어쓰기 없이 문자열이 연달아서 나오고 심표로 연결하면 문자열이 띄어쓰기로 연결됩니다. 이것 또한 문자열과 문자열뿐만 아니라 문자열과 숫자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문자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문장과 같이 문자열로 적힌 100과 문자열로 적힌 200을 더하면 두 개를 연달아서 적은 10만 200이 나오지만 따옴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더하면 더한 결과값이 출력됩니다. 이 말은 즉슨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연습 3번입니다. 파이썬에서 별 표시는 곱셈을 의미하는데요. 곱셈과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여서 아래 코드를 작성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숫자와 문자를 한 문장에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문자와 숫자는 속성이 다르므로 서로 심표를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아래 코드를 실행해보면 나오는 것처럼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4와 8을 더하면 12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변수값 입력 및 출력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변수 안에는 숫자 혹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연습 5번 문제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변수에 넣은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연습 6번 문제를 실행해 본다면 더 나중에 변수에 넣은 문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네모난 상자가 있고 여기에 100을 넣어 보겠습니다. 100을 넣었을 때 변수는 100이 됩니다. 이때 다시 변수에 200을 넣게 되면 기존에 있던 100은 사라지게 되고 200만이 남게 되어 변수는 200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변수는 가장 마지막에 문자만 기억을 하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 7입니다. 어떻게 하면 썸을 출력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숫자를 출력했지만 이번에는 문자를 변수에 넣어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에 본인 이름을 넣고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올바르게 본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참 쉽죠? 이제 연습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9번도 마찬가지로 7, 8번과 똑같이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 모양은 기호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처음엔 따옴표를 작성해주고 곱하기를 해줄 땐 따옴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문구가 출력되도록 프린트 코드를 실행하는 것인데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파이썬 1차 시와 2차 시 영상이 끝났는데요. 다음엔 3, 4차 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영상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인스타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거나 이 영상에 댓글과 질문을 남겨주세요.